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시트에 뒤죽박죽 중복되어 입력된 항목과 숫자 값을 모두 통합하여 별도의 영역에 합계값을 구현하는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한 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품목과 판매량이 이와 같이 불규칙하게 입력되어 있을 경우 먼저 결과를 구할 첫 셀, 예를 들어 E4 또는 F4 등의 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의 통합 메뉴를 실행하여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함수의 범주에서 합계를 선택하고 참조란에는 B열과 C열을 드래그하여 열 전체를 지정해 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이 열 전체로 지정해 주면 데이터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정된 열, 즉 B열과 C열 등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참조하므로 효율적입니다. 그런 다음 하단부의 왼쪽 열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즉시 B열 전체에서 중복되어 입력된 항목 중에서 중복을 제외한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의 합계값이 구현됩니다. 참고로 통합 메뉴 대화창의 함수 범주에는 합계 이외에도 개수, 평균 등의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엑셀에는 이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도 보다 더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기로 하고 짧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버튼을 눌러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본 다음 해당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의 B열에 불규칙하게 중복되어 입력된 리스트 중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유니크한 데이터만이 별도로 추출되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매크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NG 및 RNG 리스트라는 이름의 범위 개체형 변수를 각각 선언한 다음 X라는 이름의 컬렉션 오브젝트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변수 RNG 리스트가 2열의 삼행인 셀, 즉 B3셀부터 2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의 범위임을 정의합니다. On error resume next. 참고로 이 구문은 매크로를 실행하는 중간에 혹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잔소리하지 말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라는 구문입니다만 이 구문은 반드시 적어줘야 하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 즉 B3셀부터 2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 범위를 순환하며 X라는 이름의 컬렉션 오브젝트에 변수 RNG의 값을 차곡차곡 저장하게 되는데 참고로 컬렉션 오브젝트의 인수는 유니크한 텍스트, 즉 중복되지 않은 텍스트일 경우에만 유효한 값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를 차례로 선언하며 위에서 저장된 이름이 다시 중복되어 나타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중복된 데이터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됩니다만 그러나 위에서 On error resume next라는 구문을 사용하여 미리 사전 조치해 두었으므로 그 다음에 아이템을 계속 순환하며 다시 새로운 아이템이 발견될 경우 이를 추가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컬렉션 오브젝트의 성질머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은 아이템만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Next RNG.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를 모두 순환하였으면 앞서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를 끝까지 순환하며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만을 저장해둔 컬렉션 오브젝트의 아이템을 변수 i가 1부터
변수 x, 즉 컬렉션 오브젝트에 저장된 아이템의 개수만큼을 순환하며 D3셀을 기준으로 offset n 1씩 증가하며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입력해 줍니다. Next. 이렇게 해서 변수 x에 저장되어 있던 중복되지 않은 아이템을 D3셀을 기준으로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모두 입력하고 나서 End Sub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먼저 버튼을 눌러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본 다음 해당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의 B열에 입력된 숫자가 오른쪽 3개의 셀에 각각 색상별로 합계가 구현되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매크로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RNG 및 RNG 컬러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각각 선언합니다. 또한 LNG sum이라는 큰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다음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변수 RNG 컬러가 E8부터 E10의 범위임을 정의합니다. 변수 RNG가 방금 정의한 변수 RNG 컬러, 즉 E8부터 E10의 영역을 차례로 순환하며 그때마다 변수 i가 5부터 2열의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마지막 행번호인 17까지를 차례로 순환하여 변수 RNG의 색상과 동일한지를 비교해가며 만약 셀스 i, 2의 색상이 RNG의 색상과 같으면 큰 정수형 변수인 LNG sum에 셀스 i, 2의 숫자 값을 차곡차곡 더해가며 저장합니다. 변수 i의 순환이 모두 끝났으면 변수 RNG에 여태까지 변수 LNG sum에 저장해 두었던 합계값을 입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변수 RNG가 변수 RNG 컬러, 즉 E8부터 E10의 영역을 차례로 하나씩 순환하며 그때마다 변수 i가 5부터 2열의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를 순환하며 셀스 i, 2의 색상이 RNG의 색상, 즉 E8의 색상과 같은 경우 그 셀, 즉 셀스 i, 2의 숫자 값인 25, 19, 14, 8, 24 등을 더해가며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변수 i가 마지막 행번호인 17까지를 모두 순환하였으면 변수 LNG sum에 저장해둔 합계값을 RNG, 즉 이 8셀에 입력한 다음 변수 RNG는 그 아래의 셀인 이 9셀로 순환하고 다시 변수 i가 셀스 5,2부터 셀스 17,2까지 순환하여 동일한 작업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즉 변수 LNG sum에 저장해둔 합계값을 변수 RNG인 E8 또는 E9 등의 셀에 입력하고 나면 변수 LNG sum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 0으로 지정합니다. 즉 변수 RNG인 E8 셀에 B5부터 B17의 영역에서 동일한 색상의 합계값을 입력하고 나면 다시 B5부터 B17의 영역에서 이 9셀과 동일한 색상의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 변수 LNG sum의 값을 0으로 만듭니다. Next RNG. 변수 RNG의 순환이 모두 끝났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므로 End Sub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일반적인 SUMIF 함수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로 3개의 인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인 range는 조건을 적용할 셀 범위이고 또한 두 번째 인수인 criteria는
찾으려는 조건값이며 끝으로 세 번째 인수 SUM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에 해당합니다. 즉 하나의 열 범위 레인지에서 주윤발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셀을 찾아 그에 대응하는 SUMRange의 합계를 구합니다. 따라서 이 5셀에 입력된 수식은 BO, B24가 SUM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조건을 적용할 범위 레인지에 해당하며 이 4셀의 주인발은 두 번째 인수인 찾으려는 조건 크라이테리어이고 끝으로 CO, C24는 세 번째 인수인 합계를 구할 범위 SUMRange에 각각 해당합니다. 즉 BO, B24의 영역에서 주윤발이 입력된 셀을 모두 찾아 CO, C24의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합계 1290을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을 적용할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두 개 이상의 다중의 열로 구성된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의 값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거야 이와 같이 하나씩 구해서 더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참조 영역이 몇 개 안 될 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는 좀 곤란해지겠죠.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즉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건을 적용할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를 교차하여 지정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SUMIF 함수에서 찾으려는 조건 크라이테리어가 두 개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냥 이와 같이 찾을 조건값의 범위를 모두 지정해 주면 원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SUMPRODUCT라는 배열 함수를 함께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SUMIF 함수로 지정한 수식에서 마우스로 이 부분만 드래그하고 키보드의 F9 키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손오공 또는 4호정, 저팔계 등의 찾으려는 조건값에 해당하는 합계값이 나타납니다만 이 합계값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하기 위해 배열 함수인 SUMPRODUCT 함수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 필드에서 중간중간에 불규칙하게 비어있는 셀이 있으며 이 상태에서 빈 셀에 해당하는 셀만 행 전체를 한꺼번에 삭제하여 리절트 시트와 같은 형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 테이블에서 실적 필드를 모두 범위로 잡고 컨트롤 G 키를 눌러 나타나는 대화창 하단부의 옵션 버튼을 누르고 빈셀 옵션에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체 실적 필드에서 값이 없는 셀, 즉 빈셀들만 선택됩니다. 그 상태, 즉 빈셀들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러 삭제 탭을 누른 다음 행 전체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하면 빈셀에 해당하는 행 전체가 한꺼번에 삭제됩니다. 즉 앞서 보신 리절트 시트와 동일한 형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몇 번 반복해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반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즉 그런 경우에는 매크로, VBA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VB 에디터 창의 삽입 탭에서
모듈 탭을 눌러 새로운 일반 모듈 시트를 한 장 생성한 다음 다음과 같은 매크로를 기록해 줍니다. 그런 다음 개발 도구 메뉴의 삽입 탭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아이콘을 클릭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그려 넣습니다. 참고로 이때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오른손으로 드래그하면 셀의 크기에 꼭 맞는 크기로 그려집니다. 다음은 마우스의 오른쪽으로 방금 그려진 명령 단추를 눌러 매크로 지정 탭에서 해당 매크로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명령 단추를 눌러서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 필드의 빈 셀에 해당하는 행 전체가 한꺼번에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먼저 RNG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선언한 다음 변수 RNG가 B4셀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셀의 영역에서 컬럼스 3, 즉 세 번째의 열 범위임을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정의한 변수 RNG, 즉 B4셀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셀의 범위에서 세 번째의 열 범위 중에 스페셜 셀 속성으로 빈 셀들만 지정하고 그 빈 셀에 해당하는 행 전체 entire row를 한꺼번에 delete 삭제합니다. and sub 그리고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참고로 알려드린 매크로에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컬럼스 3만 상황에 맞게 컬럼스 1 또는 컬럼스 2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시트에 불규칙한 크기의 데이터를 컴바인이라는 시트에 모두 통합하여 출력하는 매크로입니다. 그럼 명령 버튼을 눌러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1 및 데이터 2 그리고 데이터 3 등의 시트에 나뉘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현재 시트, 즉 컴바인이라는 시트에 모두 통합되었습니다. 버튼에 연결된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DB라는 가변형 변수와 SHT라는 워크시트 개체형 변수 및 RNG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각각 선언한 다음 각 시트의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B5셀부터 F2열의 마지막 셀까지의 영역에 데이터가 있으면 클리어 컨텐츠 지웁니다. 그런 다음 SHT라는 워크시트 개체형 변수가 현재 문서의 모든 시트를 순환하며 if 혹시 순환하는 시트의 이름이 콤바인이 아니면 즉 현재 시트를 제외하고 범위 개체형 변수 RNG의 값을 2열 즉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의 바로 한 칸 아래의 셀로 정의한 다음 가변형 변수 VDB에 대해 순환하는 시트 즉 SHT에서 B5셀을 기준으로 인접한 영역에서 offset 1 즉 제목을 제어하기 위해 한 칸 아래로 이동한 모든 셀의 범위 즉 B6셀부터 F열의 마지막 셀까지의 데이터 범위임을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변수 RNG 즉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의 바로 한 칸 아래의 셀을 기준으로 세로로는 ubound db 즉 가변형 변수 VDB의 사이즈만큼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는 5개의
크기만큼 리사이즈 재확장한 범위의 가변형 변수 VDV 데이터, 즉 각 시트에서 B6셀부터 F열의 마지막 셀까지의 데이터를 차례로 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콤바인 시트를 제외한 모든 시트를 선언하며 각 시트의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였으면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참고로 오늘의 예제는 편의상 3개의 시트의 데이터를 특정 시트에 통합하였습니다만 실제 실무에서 수십 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시트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시트에 통합하여야 할 경우에 매우 유용한 매크로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데이터만을 먼저 C3셀의 검색창에 적당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명 필드에서 검색어인 do를 포함하는 데이터만 추출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검색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고객명 중에서 u가 포함된 데이터들만 필터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색창, 즉 C3셀의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전체 데이터 테이블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해당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크로는 명령 버튼 등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방법이 아니고 워크시트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셀, 타겟의 값이 change, 즉 변경될 경우에 실행하게 되는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먼저 t라는 문자형 변수를 선언한 다음 arrange area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with and with 문으로 target이라는 문자를 축약한 다음 if 조건문으로 타겟, 즉 변경되는 셀의 셀 주소가 C3인 경우 C3셀의 셀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아래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제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C3셀이 아닌 다른 셀의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C3셀의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만 아래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사전 조치합니다. 또한 혹시 2개 이상의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한꺼번에 삭제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exit sub 매크로를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도록 조치해 둡니다. 그런 다음 앞서 선언한 범위 개체형 변수 arrange area가 현재 시트의 B7셀에 인접한 영역의 모든 셀 범위임을 정의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me는 이 매크로가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이므로 현재의 시트, 검색 시트를 의미합니다. 즉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가 시트 1에서 실행되면 me는 시트 1이고 또한 시트 2에서 실행되면 me는 시트 2가 됩니다. 문자형 변수 t가 타겟, 즉 C3셀에 입력된 검색어임을 정의합니다. 다시 if 조건문으로 만약 타겟, 즉 C3셀의 데이터가 삭제되어 이제 empty, 빈 셀이면 그리고 또 만약 현재 시트가 필터 모드인 경우에는 현재 시트에서 자동 필터를 실행하여 숨겨진 모든 데이터를 나타냄과 동시에 자동 필터를 해제합니다.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타겟인 C3셀이 비어있지 않고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라면 변수 RNG 에리아의 영역의 두 번째 열, 즉 고객명의 컬럼에 자동 필터, 오토 필터를 실행하여 타겟으로 지정된 C3셀에 입력된 문자, 즉 변수 T의 검색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만을 필터링하되 자동 필터를 실행할 때 나타나는 드롭다운 버튼의 표시는 생략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검색어를 검색할 경우를 대비해서 타겟으로 지정된 셀 C3셀을 선택, 셀렉트 합니다. End serve. 여기까지 모두 실행되었으면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동 필터, 즉 오토 필터를 VBA로 구현하여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불러오는 매크로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다른 시트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한 개 이상 다중의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어드밴스드 필터, 즉 고급 필터를 VBA로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데이터 시트를 살펴본 다음 분명의 데이터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시트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분류가 B이고 분명히 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뿌려줍니다. 다시 분류의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불러올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매크로 역시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던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특정 셀의 값이 체인지, 변경되면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게 됩니다. 먼저 RNG 에리어와 RNG라는 이름의 범위 개체형 변수를 각각 선언합니다. 변수 RNG 에리어의 값을 데이터 시트의 B5셀에 인접한 모든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변수 RNG 대에 미, 즉 현재 시트에서 B3부터 E4셀의 영역임을 정의합니다. if 조건문으로 이전 시간에 알려드린 intersect 메소드를 사용하여 타겟, 즉 셀 값이 변경되면 매크로를 반영할 범위를 B4부터 E4셀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B4부터 E4셀의 영역의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사전 조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조치, 즉 B4부터 E4 영역의 셀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크로를 실행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끝났으면 현재 시트의 B6셀부터 H열의 마지막 셀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미 추출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웁니다. 그런 다음 변수 RNG 에리아의 영역인 데이터 시트의 B5셀에 인접한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고급 필터, 어드밴스드 필터를 실행하여 변수 RNG에 입력된 조건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현재 시트의 B6셀을 기준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셀 값을 변경한 셀, 즉 타겟을 선택, 셀렉트 합니다. 즉 특정 셀 값을 변경하고 엔터하면 자동으로 바로 아래의 셀로 이동되므로 혹시 그 셀, 타겟에
다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여 매크로를 실행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해당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실행한 매크로를 매크로 기록기를 사용하여 기록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 탭을 실행하여 먼저 이미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 데이터 메뉴의 고급 필터를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개발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탭을 눌러 매크로 기록을 중지시킨 다음 VB 에디터 창에서 방금 실행하여 기록된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 내용을 변수 등을 사용하여 정리한 다음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특정 범위의 셀 값이 변경될 경우에만 실행되도록 최적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오늘은 특정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옆의 오른쪽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날짜와 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내용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셀에 이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옆의 오른쪽 셀에 데이터가 입력된 날짜와 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법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2 또는 B3, B4 등의 셀에 입력된 수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if 만약 A2 셀 등이 비어 있으면, 즉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 빈 공백의 값으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즉 A2 등의 셀에 이름 등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now, 현재의 날짜와 시간 값으로 나타내라. 먼저 적당한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이 입력된 A2 셀의 오른쪽 셀, 즉 B2 셀에 즉각 이름이 입력된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 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의 B3 셀에 데이터가 입력된 날짜와 시간이 나타났습니다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앞서 입력한 홍길동의 입력 시간까지 한꺼번에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아무 셀에나 적당한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역시 입력된 수식에 의해 구현된 날짜와 시간 값이 엔터와 동시에 모두 변경됩니다. 또한 today 또는 now 등의 함수로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 등을 기록하고 저장하였다가 내일 열어보시면 내일의 날짜로 자동 변경됩니다. 즉 today 또는 now 등의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된 현재 날짜와 시간 등의 결과값은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셀의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계산되어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데이터를 입력한 당시의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방법으로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그 아래의 셀에 다른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입력된 홍길동의 입력 날짜와 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또한 다른 셀에 특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매크로는 해당 시트, 즉 시트 1의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에서 A열의 이름란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offset, 1, 즉 그 셀의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셀에 현재의 날짜와 시간값 now를 구현하게 되며, else, 아울러 A열의 데이터가 삭제되어 빈 셀 is empty 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날짜와 시간값을 clear contents, 삭제합니다. 신기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재미있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은 특정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매크로를 실행해서 다른 시트에 차곡차곡 아래로 누적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록 시트를 살펴보신 다음 기입 시트에서 기록이라는 명령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즉 앞서 기입 시트의 C2에서 C5 영역에 입력된 열 방향의 데이터가 기록 시트의 행 방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변경하고 버튼을 눌러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기록된 데이터의 한 칸 아래에 누적하여 기록한 다음 기입 시트의 데이터는 삭제되었습니다. 즉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미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이 매크로는 생각보다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t라는 가변형 변수 밸리언트를 선언한 다음 n이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RNG라는 개체 범위형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t라는 가변형 변수가 C2부터 C5의 영역의 값임을 정의합니다. 변수 RNG가 기록 시트의 2열, 즉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의 한 칸 아래의 셀임을 정의합니다. 변수 n의 값이 .low-1의 값, 즉 rng.low-1의 값임을 정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변수 rng에 대해서 기록 시트의 2열, 즉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의 한 칸 아래의 셀임을 정의했으므로, 예를 들어 변수 rng가 B2 셀일 경우 rng row의 값은 B2 셀의 행번호인 2가 되며, 또한 변수 rng가 B3인 경우에는 rng row의 값은 3이 됩니다. 이 rng row의 값에서 1을 뺀 값, 즉 1 또는 2 등을 정수형 변수인 n의 값으로 정의합니다. .offset, -1, 즉 변수 rng의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셀, 즉 변수 rng는 2열의 이름란에 해당하므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number란에 변수 n의 값, 즉 RNG의 행번호에서 1을 뺀 숫자 값을 입력합니다. resize, 4, 즉 변수 RNG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칸을 resize, 재확장한 영역에 앞서 변수 t의 값으로 정의한 기입 시트의 C2부터 C5 영역의 데이터를 Application Transpose, 즉 행열 바꿈의 형태로 한꺼번에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기입 시트의 C2부터 C5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입력하신 데이터가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은 바탕화면 등의 현재 문서와 동일한 디렉토리에 특정 폴더를 생성하여 사진들을 저장해 놓고 엑셀에서 특정 셀에 사진의 이름을 입력하여 해당 사진을 불러오는 매크로입니다. B5셀에 지정된 유효성 검사의 목록에서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이름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 매크로는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이므로 특정 셀, 타겟으로 지정된 셀의 값이 체인지, 변경되면 이벤트가 발생하여 내부의 매크로가 실행됩니다. 먼저 str 파일이라는 이름의 문자형 변수를 선언하고 RNG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with and with 문으로 타겟이라는 문자를 축약하고 나서 if 조건문으로 현재 시트의 B5셀의 셀 주소값에 해당하는 셀을 타겟으로 지정하여 오직 B5셀의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만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제한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에 불러온 사진은 delete, 삭제합니다. 그리고 만약 if 타겟인 B5셀의 값이 삭제되어 is empty, 빈 셀인 경우에는 exit sub, 매크로를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 str 파일이라는 문자형 변수에 대해 this workbook path, 즉 현재 매크로를 실행하는 엑셀 문서의 경로와 동일한 경로에 있는 사진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중에서 타겟인 B5셀에 입력된 이름의 AND 연산자를 사용하여 .jpg라는 확장자와 결합한 문장임을 정의합니다. 즉 예를 들어 타겟인 B5셀에 김연아라는 이름이 입력되면 김연아.jpg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문서와 동일한 경로에 있는 사진 폴더라는 폴더에 앞서 정의한 str 파일이라는 문자형 변수에 해당하는 사진이 있으면 변수 RNG의 위치가 B8셀임을 정의합니다. 즉 사진을 불러올 셀을 B8셀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액티브 시트, 현재의 시트에 변수 str 파일에 해당하는 사진을 insert, 삽입합니다. 그런 다음 불러온 사진의 원래 가로 세로의 비율을 무시합니다. 즉 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의 원래의 크기를 무시하고 사진을 불러올 특정 셀 B8셀의 크기를 기준으로 조절하여 불러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의 가로 세로의 크기와 위치 등을 RNG, 즉 B8셀을 기준으로 적당히 조절하여 지정해 줍니다. and with 문을 닫고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현재 문서와 동일한 경로에 있는 사진 폴더라는 폴더에 변수 str 파일에 해당하는 사진이 없으면 메시지 박스를 통해 입력하신 이름에 해당하는 사진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다시 타겟인 B5셀을 선택합니다. and sub, 여기까지 모두 실행되었으면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오늘은 매크로가 아닌 간단한 함수를 사용하여 초간단 금전 출납부를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와 적요 등을 기록하고 수입 또는 지출의 금액을 입력하면 잔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if 만약에 sum E4F4 수입과 지출의 합계값이 있으면, 즉 수입 또는 지출란에 숫자 값이 하나라도 입력되어 있으면 sum E424 수입의 금액을 계속 누적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sum F4F4 지출의 금액을 계속 누적한 금액을 뺀 금액, 즉 잔액으로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 또는 지출란에 입력된 숫자 값이 하나도 없으면 빈 공백의 값으로 구현하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입력된 수식에서 수입의 최초 셀의 셀 주소인 E4와 지출의 최초 셀 주소인 F4에는 키보드의 F4 키를 사용하여 각각 절대 참조의 형태로 지정해 주셔야 수식을 아래로 채우겠을 때 변동이 없이 유지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수입 또는 지출 등의 금액이 입력될 경우에 누적한 합계 금액을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완성된 수식을 복사하여 나머지 영역을 모두 범위로 잡고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러 수식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럼 제대로 되었는지 테스트를 위해 날짜와 적요 및 지출 등을 각각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작성한 수식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버렸다면 매우 곤란하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눌러서 시트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서식 메뉴에서 셀 잠금 탭을 눌러 시트 전체의 셀 잠금을 해제합니다. 다음은 수식이 입력된 영역만 모두 범위로 잡고 다시 서식 메뉴에 셀 잠금 탭을 눌러 수식이 입력된 영역에만 셀 잠금을 적용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서식 메뉴에서 시트 보호 탭을 눌러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의 옵션만 남겨두고 나머지 옵션의 체크는 모두 해제하신 다음 확인합니다. 참고로 이때
암호를 사용하고 안하고는 자유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방금 시트 보호의 기능으로 수식이 입력된 영역의 셀은 마우스로 아무리 눌러도 눌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삭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리스트의 데이터들을 특정 폼에 맞춰서 모두 출력, 프린트하는 매크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력할 리스트 시트의 형태를 살펴보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편의상 실제로의 인쇄 출력, 프린트 아웃이 아닌 인쇄 미리 보기, 즉 프린트 프리뷰로 진행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매크로 실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트 시트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특정한 양식에 맞춰서 일련 번호와 납기 또는 성명, 반명, 교습비 등의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로 차례로 출력됩니다. 자, 그럼 해당 매크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라는 이름과 n이라는 이름의 정수형 변수를 각각 선언한 다음 with and with 문으로 sheet list라는 문자를 추가하고 나서 변수 i가 2부터 리스트 시트의 1열 A열의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의 행, 즉 9행까지를 차례로 순환함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변수 i가 2부터 9까지 순환할 때마다 변수 n은 1씩 증가함을 정의합니다. 즉 변수 i가 2면 변수 n은 1이고 변수 i가 3이면 변수 n은 2가 되며, 이렇게 해서 변수 i가 리스트 시트에서 A열의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행번호인 9이면 변수 n은 8이 됩니다. 즉 변수 i가 2부터 9까지를 순환하며 한 장씩 출력될 때마다 폼 시트의 일련 번호 값을 1씩 증가해가며 입력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수 i가 2부터 9까지를 순환하며 증가된 변수 n의 값을 C4셀에 입력해주고, 이 4셀에는 리스트 시트의 셀스 i, 4의 값, 즉 납입 기한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C5셀에는 리스트 시트의 셀스 i, 2의 값인 성명을 입력하고, 이 5의 셀에는 리스트 시트의 셀스 i, 3의 값인 반명을, D6의 셀에는 리스트 시트의 셀스 i, 5의 값인 교습비를 입력하고, 끝으로 B8셀에는 리스트 시트의 셀스 i, 1의 값, 즉 납입일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입력이 끝났으면 폼 시트를 출력, 프린트합니다. 참고로 앞에서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진행의 편의상 미리 보기, 즉 프린트 프리뷰로 진행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코드를 삭제하고 액티브 시트 프린트 아웃으로 실행하면 실제로 인쇄가 실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i가 2부터 9까지를 순환하며 앞에서 설명드린 작업들을 반복하며 프린트, 인쇄가 모두 끝났으면 and with 문을 닫고 앞에서 인쇄를 위해 폼 시트의 C4 또는 E4,
CO 등의 셀에 각각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두 클리어 컨텐츠 삭제합니다. end serve. 그런 다음 매크로를 모두 종료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시트의 전체 데이터 테이블에서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매크로입니다. 먼저 데이터 시트를 살펴본 다음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테이블의 날짜 필드에서 지정한 날짜, 즉 2019년 2월 1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되었습니다. 다시 시작일과 종료일의 날짜를 적당히 변경한 다음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버튼에 연결된 매크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매크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작업을 매크로 기록기로 실행한 다음 기록된 매크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도구 메뉴의 매크로 기록 탭을 눌러 매크로 자동 기록을 실행한 다음 C7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G 키를 눌러 나타나는 대화창 하단부에 옵션 버튼을 누르고 현재 셀이 있는 영역 옵션에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 선택된 영역의 데이터를 모두 지웁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시트에서 다시 B2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G 키를 눌러 대화창 하단부의 옵션 버튼을 누르고 현재 셀이 있는 영역 옵션에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B2 셀에 인접한 영역의 셀이 모두 선택됩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 자동 필터를 실행하여 날짜 필터 탭을 눌러 하단부의 사용자 지정 탭의 대화창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필터링된 영역을 복사하여 검색 시트의 추출 영역에 붙여넣기 한 다음 다시 데이터 시트로 이동하여 자동 필터를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개발도구 메뉴에서 기록 중지 탭을 눌러 매크로의 자동 기록을 중지시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매크로 기록기로 기록된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크로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최적화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매크로에서 2019-02-15, 2019-02-28 등의 날짜 값을 특정 셀에 입력된 날짜 값으로 참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몇 차례 반복해 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오늘은 특정 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삭제 명단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한꺼번에 삭제하는 매크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열의 명단 중에서 E열의 삭제 명단에 포함된 데이터만 삭제하려면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명단 필드에 자동 필터를 실행하여 삭제 명단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씩 체크한 다음 필터링하여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명단의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매크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버튼을 눌러 연결된 매크로를 실행하여 결과를 살펴본 다음 해당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실행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명단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2500개 이상의 데이터들 중에서 삭제 명단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눈 깜짝할 사이에 한꺼번에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매크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NG 및 RNG 리스트라는 이름의 범위 개체형 변수를 각각 선언한 다음 화면의 갱신을 중지시킵니다. 즉, 이 구문을 삭제하고 매크로를 실행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짧지만 매크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갱신되는 장면이 잠깐 나타납니다. 다시 이 구문을 기록하고 실행하면 화면의 갱신이 생략됩니다. 그런 다음 변수 RNG 리스트가 이 5셀부터 2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의 범위임을 정의합니다.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 즉 이 5셀부터 2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 이 24셀까지의 범위를 순환하며 Replace, 즉 바꾸기 메뉴의 속성으로 columns B, B열 전체에서 변수 RNG와 동일한 데이터는 모두 공백으로 바꿉니다. 즉 B열 전체를 선택하고 Ctrl H키를 눌러 나타나는 바꾸기 메뉴의 대화창에서 찾을 내용란에 해당 데이터를 입력하고 바꿀 내용란은 비워둔 상태로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누르면 B열 전체에서 찾을 내용란에 입력된 데이터 이름 2445가 입력된 셀은 모두 공백으로 치환됩니다. Next RNG, 변수 RNG가 변수 RNG 리스트의 범위를 차례로 순환하며 B열 전체에서 변수 RNG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빈 공백으로 치환하며 순환이 모두 끝났으면 B5셀부터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스페셜 셀 속성을 사용하여 빈 공백인 셀, 즉 값이 없는 셀을 한꺼번에 delete, 삭제합니다. End serve,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고로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바꾸기 메뉴의 기능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시연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B열 전체를 선택하고 Ctrl H키를 눌러 나타나는 바꾸기 메뉴의 대화창에서 찾을 내용란에 해당 데이터 이름 0009를 입력하고 바꿀 내용란은 비워둔 상태로 모두 바꾸기 버튼을 눌러 빈 공백의 값으로 치환한 다음 B5셀부터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를 모두 범위로 잡고 Ctrl G키를 눌러 하단부의 옵션 버튼을 누르고 빈 셀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영역, 즉 B5셀부터
B열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까지의 영역에서 빈 셀만 선택됩니다. 그 상태, 즉 빈 셀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러 삭제 버튼을 누른 다음 셀을 위로 밀기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